네, 안녕하세요. 퀴트린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질문을 주셨던 성공학원 TV님의 내신 대비 시작부터 종료까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어떤 안내 방식과 관리 방식을 적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전 전화 상담에선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시험 종료 후 학생들 시험지에 대해서 분석 기준은 방식이나 찝어준 내용 출제 시 어필 방법 등 종료 후에 어떻게 광고로까지 이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네 가지로 나눠갖고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요게 내신 시험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어떤 우리가 수업을 하든지 개강과 종강 있잖아요. 뭐 차이가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그 대치나 목동의 특정 단과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학년별로 커리큘럼이 좀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학기 중, 학기 후, 그러니까 방학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뭐 중간고사 시즌, 기말고사 시즌 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나눠서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몇 주 몇 주 몇 주에서 몇 주 몇 주 몇 주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단과에서, 대형 단과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연속반, 정규반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요런 반들이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좀 많이 생깁니다. 누차 제가 설명회나 이런 곳에서, 설명회나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치의 고등 대형 단과 같은 경우는 그 주차별로 프로그램들이 몇 주, 중간고사 대비 7주, 그 다음에 몇 주는 특강, 몇 주는 또 기말고사 대비, 그 다음에 방학 대비 특강 해갖고, 그 몇 주, 몇 주, 몇 주의 특강 앞뒤로 설명회 및 홍보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아서 세팅을 해서 수업하고, 끝나면 다시 모으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거의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강사 자체가 그런데 훈련이 많이 돼 있고, 학원도 그 체제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신규를 모집한다라고 하면 이제 학년이 바뀌는 시즌 이나 특강이 들어가는 시즌, 요때를 기준으로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요 모으는 시즌하고 그 다음에 중간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계속반의 경우에, 정규반의 경우에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를 두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지역별로 로컬리제이션 해가지고 지역에 맞춰가지고 바꾸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참고자료용으로,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 선생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참고용으로 하시고,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되셨으면, 자, 다음 거에 대해서 내용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네, 요거를 조금, 네, 이렇게 됐네요. 자, 상담은 지금 저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설명이나 간담회나 브로셔 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1대1 상담 같은 경우는 언제 하냐면 예비 고1만, 첫 번째는 예비 고1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고등부 강사니까 최초로 모으는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봐갖고, 제 반 전용 테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뭐 짧으면 20분, 길면 한 40분 정도 어머님과 상담을 좀 하고요. 자, 그때를 제외하고는 크게 특별한 케이스가 있지 않으면 상담은 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 오거나 연락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자, 다음에 시험 종료, 중간고사 끝났죠.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중간고사 시작하는 시즌인데, 시험 종료 후에 시험지 분석 및 오답 문제 분석을 따로 당연히 모두 하시겠지만 저도 합니다. 하고서 학생들한테 따로 설문을 돌려가지고 틀린 문항을 모두 적어서 오답을 뭐 했는지까지 좀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해놓고 그 다음 컨텐츠, 제가 중간고사 끝났으면 기말고사 컨텐츠, 기말고사 끝났으면 그 다음 중간고사 컨텐츠에 반드시 반영을 하고, 커리큘럼에도 반영을 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분석한 내용들을 분류를 해갖고, 어느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어떤 형식으로 나오고, 이 중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케이스들은 이런 식으로 학교가 출제했을 때더라 라고 하는 거를 간략하게나마 제가 정리를 따로 해서 선생님별로, 출제하는 학교 선생님별로 그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12년이 됐네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분류가 되고 나면은 특정 학교에서 A라는 선생님이 이제 영어를 담당하시는데, 이 선생님이 중간고사 냈는데 시험 범위가 뭐뭐뭐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대략적으로 주관식이랑 서술형은 어떤 식으로 스타일이 되고 뭐가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객관식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시간에 걸쳐서 정리가 되는 게 저의 이제 커리큘럼의 가장 큰 장점이자 제가 여태까지 해온 경쟁자들과 차이 나는 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홍보 관련돼서 일단 개강을 하고, 그러니까 정규반 개강이죠. 개강이라는 건 이제 신규를 모집을 다 하고 뭐 1학년 반을 오픈을 했다. 자, 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홍보라는 것이 뭐 버스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의 점수가 올라가는 게 가장 큰 홍보 방법이죠. 이건 모두가 알고 계시죠. 점수를 올려야 되겠죠. 자,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의 동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내가 준 교재를 가지고 어디서 문제를 풀까? 요즘 학생들 집에서 숙제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학교 야자실에서 하기도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안 하죠. 그럼 스터디 카페 가서 하던가 카페 가서 하던가 심지어 다른 과목 학원 가갖고 쉬는 시간에 숙제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 내가 준 교재를 펼쳤을 때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너무너무너무 멋지고 딱 보는 순간에 저도 정확한 정답은 모르겠지만 결과가 와, 저 교재 뭐야? 되게 좋아 보이네. 저거 풀면 되게 기분이 좋던가 성적이 오를 것 같네? 라는 내용이 들 만한, 그런 느낌이 될 만한 그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예쁘게 칼라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줄 수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걸 펼치는 순간에 주변의 친구들이 물어볼 겁니다. 야, 그 교재 뭐냐?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문제 표지, 일단 여기는 표지 디자인이나 일반 기본적인 인쇄 디자인, 그 출판 디자인 쪽이고, 그 다음에 이걸 펼쳤을 때 교재를 펼쳐서 애가 문제를 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지나가다 친구가 이렇게 문제 풀고 있으면 볼 거 아닙니까? 볼 때 이렇게 보는데 딱 그 문제가 학생들이 봤을 때 저거 우리 학교 내신 문제랑 똑같이 생겼네. 저거 왠지 되게 좋아. 문제가 그냥 겉으로 모양만 봐도 텍스트가 어떻게 있고 뭐 이런 것만 봐도 저거 왠지 되게 문제가 좋아 보이네 라고 하는 거랑 내지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소수건 다수건 이 친구들이 저의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갔을 때 옆 학원에서도 교재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교재를 주면 같이 막 이렇게 풀다 보면 서로 교재 이거 볼 거 아닙니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통 문제의 퀄리티나 이런 걸 좀 보고요. 구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다 교재의 디자인을 봅니다. 자랑스럽게 학생들이 들고 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건지 뭐 이런 차이가 이런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신규생이 들어올 때 거의 대다수가 제가 준 문제를 푸는 다른 친구를 보고 들어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의 퀄리티랑 디자인에 신경을 좀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개강을 먼저 한다면 정규반을 지속할 때 제가 이제 내신 전후에 신경 쓰는 부분들이고요. 개강 전에는 가능하면 다양한 매체에서 홍보를 해서 저라는 강사가 여기 있다. 저라는 사람이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라는 걸 간략하게라도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선택권, 영어학원 선택할 때 한글한고 들어갔는데 영어학원 선택할 때 어디 가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선순위 3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레퓨테이션 평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양한 매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홍보 같은 경우도 있고요. 문자를 뿌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번 해봤지만 버스 정류장에 이제 제 사진이 걸린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그 신뢰할 만한 사이트, 어머님들이 많이 모이거나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에서 제 이름이 언급이 되나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언급이 안 되면 그 사이트에 제가 언급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좀 기획해서 진행을 좀 해보고요. 일단 학생을 처음 모을 때 마케팅이나 홍보나 상담으로 학생들을 한 방에 슉 모으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현혹이 돼갖고 그 부분에 가갖고 와, 저렇게 학생들 잘 모으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사의 수업 역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 결과가 나와주면서 이 강사가 제공하는 컨텐츠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만족을 하고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하면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 너무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우리 직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 그 다음에 학생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에서 뭔가 미스매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파탄이 좀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단과 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보는데요. 강사들이 좋은 대형 단과 학원에 들어오는 강사들은 대체로 거의 100%, 거의 100%죠. 100% 자기 수업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단과를 해보겠다고, 이제 도전해보겠다고 오셨겠죠. 그리고 여기서 3년 이상 버티게 되면은 대체로 한 번쯤은 뻥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한 번쯤은 대형 강의를 하거나 뭔가 내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낸 적이 있어요. 자, 그 수준에서, 자, 학원에서 학생들을 잘 모아줬을 수도 있고, 선생님의 강의적인 장점이 홍보를 잘 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바꾸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아이들한테 잘 먹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때 한번 성공을 하고 만약에 원래 상태, 그 전의 상태로 돌아왔을 때, 학생들이 떨어졌을 때, 대체로 많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학원에서 나를 안 밀어줬다, 홍보를 덜 해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학원 입장에서 보면 많이 모아줬는데 지가 떨궈먹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누가 옳다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면서 내신 대비를 할 때, 자, 전화 상담 하는 거 뭐 좋다라고, 좋은 편이라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고등에서는 최소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고요. 왜냐면 어머님 말씀하고 학생 얘기하고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보는 학생하고 어머님이 보는 학생하고 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일치시키는 단 한 가지는 애 성적 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에 대한 소개 정도만 최소화시키고요. 설명회나 간담회나 브로셔 등으로는 일반적인 정보들을 전달하는데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당연히 시험 잘 보도록 이제 지금 있는 커리큘럼 신경 써야 되고, 시험 본 후에는 내가 그 다음 커리큘럼과 컨텐츠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 대비를 해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맞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저의 홍보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신규로 모집할 때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활용하셔서 다양한 매체에서 나라는 강사가 있다를 알리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 방법들이 마케팅이라는 학문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방법이죠. 이 마케팅이라는 방법들이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람들을 알리는 방법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무조건 이게 최고다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소문이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입소문? 주변의 모든 사람의 입소문이 제일 좋은데, 누구 한 명이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냐 그러면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저는 그걸 일단 믿고 가죠. 마찬가지로 저에 대한 것도 신뢰할 만한 누군가를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누군가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걔가 얘기할 때 갖다 들이밀 수 있는 자료들, 어떤 거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설명할 때 교재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교재가 두 번째. 그리고 교재 안에 들어갈 내용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문제, 변형 문제, 예상 문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대답이 충분할 수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없는 얘기 만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좋다라고 해서 주워 듣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순전히 저의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자,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